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에 취업 대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다면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라는 특별한 컨텐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김경한 이야기 플랫폼 대표와 함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속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 사회에 공유하는 이야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한이라고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던 제가 대학 시절 강연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할 거 없었던 제가 강연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누가 듣냐? 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강연은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강연이 될 수 없을까? 그때부터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연으로 정의하고 이 강연의 새로운 정의를 사람들에게 강연을 강연하는 청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강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본인들의 행복한 경험이나 성과를 이야기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 대회를 한번 해보고 나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가족들을 잃었던 경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경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목표를 포기했던 경험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은 강연자들의 표정은 편안하고 가벼워졌고 그들은 저에게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존경스럽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은 이유 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느새 저는 그들의 상담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황뿐만 아니라 저는 취업하지 않고 강연을 하겠다라 했던 그 청년이 텅 빈 주머니와 부모님의 반대, 친구와의 비교, 막막한 현실과 불안한 내일을 껴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버티게 해주었던 건 성공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20대의 청년의 죽음은 저에게서 성공하겠다라는 마음마저 꺾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함에 빠져서 땅만 보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팀원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왜 우울해하세요? 저 대표님처럼 되는 게 꿈인데. 대표님은 좋아하는 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꿈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고 이야기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작은 곰팡이 피는 지하에서 청년들과 함께했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강연 대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은 없지만 꿈은 있던 시절이라 기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들고 시청, 시의회, 기업, 대학 등을 다니며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강연 대회를 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8개월을 뛰어다닌 결과 저는 지역에서 청년 컨텐츠 공모전에 선정되어서 지역 최초의 청년 강연 대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행복도 굉장히 컸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큰 부담과 책임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해본 적도 없었고 특히나 이런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프로필 사진에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서
손글씨로 지원 바람이라고 써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모집 인원의 7배수가 지원합니다. 대성공이었죠. 이 강연대회는 이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저는 7년 동안 청년들의 이야기를 12번의 청년 강연대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담아 청년단체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선 전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 사회에 공유하는 이야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마치 공기를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가치를 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녀에겐 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의 가치는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사회에 공유하는 그 7년간의 시간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본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도 있었고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사회 속 메마른 감정들을 적셔주었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흘러 이 세상의 좁은 틈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강연을 매개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이 아닌 청소년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특강에서 만났던 17살 청소년은 본인도 강연을 하고 싶다며 저를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죠. 그게 기특해서 어떻게 강연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려주며 넌 할 수 있어 라고 새로운 도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년은 전국의 청소년 강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강연 단체를 만들어서 토크 콘서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그 청소년과의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저는 청소년의 나이에도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청소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강연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모여 아주 특별하고 개성 있는 컨텐츠로 변모했고 그 이야기들은 저희 이야기 플랫폼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강연이 좋아서 미쳐 있었던 시간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죠. 이 강연을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강연을 성공하면 할게요. 제가 강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무슨 강연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똑같이 말하는 건 성공해서 나중에 잘 되면 그때는 강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강연을 할 수 있을 때 그 잡는 것도 능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성공하면 한다라는 기준에서 이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게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의 기준은 주관적이죠. 무언가 이루고 성공한 사람만이 강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빛나는 무대에서 멋지게 강연을 하는 그 사람도 본인만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성공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작은 성공 경험들의 지속적인 축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20년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고 있는 집 덕분에 거름을 경운기에 담고 밭에 가서 뿌려야 하기도 했고요. 직접 맨발로 논에 들어가 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청년들에게 농활은 특별한 경험이죠. 이야기로만 들었던 거머리를 만나고 이 과일이 포장돼서 판매되기까지 농부의 땀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대다수인 그 농촌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이 자기소개서에 쓰여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이 농활, 농촌에서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평범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야기에 계급이 있는 것 같은 이 사회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평범한 사람들, 이생의 이야기가 더 와닿고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울면서 술을 마시면서 보고 싶다, 그립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세계 일주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까요? 아니면 또래의 친구가 최근에 이별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와닿을까요? 세대, 성별,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이야기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가 남들과 다른 독보적이고 특별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이 옳고 그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둠은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도 저는 명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밝은 이야기에는 기쁨, 설렘, 행복 등이 들어있고 그래서 기다려지거나 기대하는 그런 삶의 기쁨과 설레임이 녹아 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에는 슬픔과 아픔, 유대와 위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애틋함이 어두운 이야기에는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다시 밝음에서 어둠으로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지금 어떻든 간에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야기를 들려줄 한 줌의 용기를 꺼내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청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공유하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청년들을 대표해서 발제하는 기회들을 찾고 만들고 활동했습니다.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회의감을 가지고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이 사회에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들을 찾아가는 요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 말을 다 쏟아내고 싶어서 시작했던 강연이었습니다. 전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 사회에 공유하는 이야기 플랫폼인 저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만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일상을 응원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 김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의 툭
일상의 이야기 한 편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토리, 이야기가 자산인 시대인데 이야기 자산이 굉장히 풍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 플랫폼에도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건 네. 평범한 이야기의 가치라는 걸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강연대회를 다 다니면서 직접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모든 대회에서 수상을 또 했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면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치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7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강연대회를 총 12번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토크 콘서트는 한 2년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강연을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스템화 시키려고 매년 강연대회를 한 번씩 하고 있고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교육을 어떤 공동체의 문화로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꾸준히 조성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핵심은 네. 청년들의 이야기였어서 그래서 조금 쉽게 모여있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청년들의 희노애락을 좀 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야기할 기회와 장소가 별로 없었을 뿐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특히 또 청년에 좀 주목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 뭐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들으면서 가치를 스스로도 발견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혹은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일을 해봐도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가 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공유 드리면 네. 자기소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소개에 대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어려운데. 남 부끄럽지 않게가 아닌 네. 나 부끄럽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네. 이제 강연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라는 분위기가 되면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그건 자기소개가 아니라 회사나 조직 소개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친구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을 어떻게 잘 소개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하면서 본인은 가을을 좋아하고 기차를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강연으로서 끝났던 강연이 있는데 그게 네. 정말 소소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강연이었고요. 네. 또는 청년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저희 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첼로를 연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할 데가 없어서 집에서 막 연습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첼로를 연습하고 싶은데 하루에 딱 1시간만 저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로 편지를 돌렸더니 네. 바로 그 민원을 넣었던 옆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은 당신이 듣지 못하는 그 첼로 연주 소리를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셔서 네. 굉장히 저도 가슴 따뜻해지고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 아닐까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네요. 정말 이게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 싶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야기에 소질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전공을 뭘 하셨나, 원래 공부는 뭘 하셨나 궁금해요. 근데 경영학을 하셨다고요? 네, 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네. 사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말하기와 글쓰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실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던 눈에 띄던 학생이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심청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셨어가지고 그 왜 나한테만 이걸 시키지 해서 그 억하심정에 심청이를 천하의 불효인으로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네.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논술은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네. 말하기는 원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해서 제가 교실에서 막 이야기를 시작하면 친구들이 하나 둘 의자 끌고 모여서 제 주변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던 또 그런 학생이었는데 말하기를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도 현실을 살다 보니 취업은 해야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경영학과를 진학했고 네. 정말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덕분에 대기업의 채용연계 인턴으로 뽑혀갔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 3학년 때부터 꽃길이 펼쳐지는구나 네. 했는데 막상 그 회사에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직장 생활 라이프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7시에 출근하고 8시에 퇴근하고 야근하고 술 마시고 이게 매일 되고 주말에도 봉사활동 가고 막 이런 라이프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쯤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군대에서 제가 자기계발서 읽다가 그 유명한 작가님들의 책을 읽고 든 생각이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책 쓰고 강연해서 먹고 사네?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군대 때 가졌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강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 인턴을 하면서 웹서핑으로 찾았던 전 국민 강연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이제 탑10이 돼서 아. 강연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네. 그때 만났던 한 사업하셨던 선배가 처음 보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는 대학생이지만 그분은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제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슬럼프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네.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꿈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의 꿈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간 대표님의 이야기에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할 것 같아요. 용기도 얻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광주 청년주간 총감독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또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또 이런 직책까지 주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에 세계청년축제라고 하는 광주 청년주간의 전신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에 아주 작은 파트의 강연 무대를 조금씩 해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 감독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제가 7년 만에 이룬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왔던 것들 토대로 올해 청년 총감독이 되게 되었고 네. 그동안의 청년 주간은 청년들이 단순히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 많이 와서 많이 즐기세요의 방향성으로 많이 왔다면 저는 올해 많이 참여해서 그 하나하나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문화로 무대를 유명인이나 또는 막 시끄러운 음악들로 채우는 형태보다는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 예술들, 이야기들을 무대에 올리고 부스 하나하나에도 어떤 업체나 이런 걸 좀 하기보다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하나의 컨셉을 잡아가면서 청년들로 채워지는 축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올해 청년 주간의 컨셉이 청년의 이야기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야기로 제가 길로자를 써서 중의적으로 네. 청년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축제이자 청년들의 이야기로 길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취지로 올해 이제 청년 주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청년 주간이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지역 청년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또 후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운이 좋게도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청년들 중에. 뭐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던, 또는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했던 간에 그 선택 자체를 좀 존중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네. 왜냐하면 세상에 최선의 선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본인의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과정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삶을 또는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사랑하고 애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그냥 널려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 누군가 들어줬을 때,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가치가 생기고 그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누군가에 또 감동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과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는 한 줄 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김영하 작가님의 특별인사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한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통과 연대의 힘은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갖는 힘,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